네, 그럼 발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앰플리파이로 이제 넵튠 그래프DB 기반 모바일 앱 만들기 발표를 맡게 된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라고 하는 AWS 파트너사의 SA팀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AWS KRUG의 강남 소모임 그리고 컨테이너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S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5년 정도 했었고 이제 메가존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 근무를 약 2년 정도 했었습니다. 특히 최근 2년간 거의 한 80여 개 고객사랑 미팅을 하면서 이제 AWS가 그만큼 거의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AWS 서비스는 이제 S3, 람다, 그리고 클라우드9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앱sync에 대한 소개 및 구축 방법 알아보기, 그 다음에 아마존 넵튠 그래프DB에 대한 소개 및 사용 사례, 그리고 AWS 앰플리파이 소개 및 앰플리파이 CLI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 주제를 이 넵튠과 이제 앰플리파이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작년 리인벤트 2018년도 워크숍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리인벤트에서는 일반적인 세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핸즈온 랩을 할 수 있는 세션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이 세션을 등록하게 되면 약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현장에서 이제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노트북을 이제 펼치고 직접 세션을 따라할 수 있게 코드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예제 코드들을 같이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워크숍에서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를 가진 이제 모바일 앱을 만드는 실습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AWS 앱싱크를 이용해서 API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마존 넵튠을 이용한 그래프DB의 이제 추천 시스템 그리고 AWS 클라우드9을 이용해서 이제 직접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AWS 앰플리파이로 모바일 앱을 만드는 실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실제로 하고 나니까 각 서비스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 실습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워크숍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칼로리 트래커라고 해가지고 사용자들이 자기가 한 행동, 액티비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칼로리 소모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자기의 키와 몸무게, 그리고 개인 이름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는 이런 방식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AWS 앱싱크를 이용해서 이제 간단하게 API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마존 넵튠을 이용해서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추천 시스템 그리고 AWS 앰플리파이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iOS 개발했었기 때문에 클라우드9 환경 위에서 이제 쉽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는 거를 이제 아주 감명 깊게 봤었습니다. 먼저 AWS 앱싱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WS 앱싱크란 이제 실시간 기능 및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모델과 함께 그래프 QL을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실시간 협업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API 호출이나 응답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화 기능을 갖춘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모델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이제 로컬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연한 데이터베이스 옵션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이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분화된 접근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래프 QL은 이제 어떤 것일까요? 그래프 QL은 이미 모바일 개발자분들이나 혹은 이제 웹 개발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제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쿼리를 통해서 가져오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 QL이라고 해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와는 이제 다른 형태의 기술입니다. 노시퀄, 이제 릴레이션, 그다음에 HTTP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슬러시 포스트 혹은 뭐 슬러시 포스트 인포와 같이 다양한 API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REST API를 만드시는 분들은 어떤 서비스나 신규 기능이 나올 때마다 API를 하나씩 추가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언제나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서버 개발자가 API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모바일에서도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페이스북에서 GraphQL을 이용해서 하나의 단일화된 이제 API를 통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 요청이 있을 때 그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쿼리를 질의해서 가져오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GraphQL 스펙 스키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스키마는 이제 타입, 어떤 데이터에 대한 타입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to도라는 타입, 데이터 타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쿼리,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형태의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청을 만듭니다. 여기서는 getTo도라고 하는 to-do 데이터를 가져오는 요청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스키마로 이제 모델을 작성합니다. 이 요청을 클라이언트 단에서 쿼리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우측과 같이 JSON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쿼리를 할 때 ID, name, priority에 대한 이제 프로퍼티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요청한 데이터만 반환이 되고 만약 본인이 요청한 데이터가 적다면 적은 데이터만 이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GraphQL 스펙에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은 여러분이 실제로 이용할 데이터베이스 이제 스키마를 정의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키마 내부에 이제 타입을 선언하고 여러분이 이용할 데이터, 이벤트 혹은 코멘트를 정의를 하고 뭐 ID는 ID 값, 혹은 name의 스트링 값, 혹은 int 값 같은 다양한 변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특히 여기에 중간에 보이시는 것처럼 코멘트라고 해서 이제 다른 코멘트와 다른 데이터 타입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뮤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뮤테이션은 데이터의 변경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생성이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추가가 될 때 해당 이벤트를 이제 발생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뮤테이션으로 create 이벤트, delete 이벤트, 그 다음에 comment on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쿼리가 있습니다. 쿼리는 클라이언트 단에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get 이벤트, list 이벤트로 클라이언트 단에서 어떤 이벤트를 가져온다거나 이벤트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올 수 있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은 해당되는 이벤트를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제 서브스크립션에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연결된 뮤테이션이 어떤 특정한 동작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이벤트를 이제 AWS 앱싱크에서는 HTTP 웹소켓 통신으로 이제 MQTT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특히 이 서브스크립션을 이제 여기에서는 코멘트 온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저 서브스크립션 한 이제 온 코멘트라는 이벤트가 발생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어떤 코멘트가 이벤트에 달렸을 때 이걸 서브스크립션하고 온 코멘트를 서브스크립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요청을 전달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GraphQL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이벤트를 이제 리퀘스트하고 응답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치, 병렬 처리 작업도 이제 가능하고요. 배치 일괄 처리 작업입니다. 일괄 처리 작업도 가능하고, 페이지네이션,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션 기능, 데이터 집계에 대한 어그리게이션, 어떤 데이터에 대한 검색, 또한 오프라인에 대해서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싱크의 개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스키마에 대한 구조를 만듭니다. 스키마, 그 다음에 이제 타입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뮤테이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서브스크립션을 생성해서 하나의 스키마 형태를 구축합니다. 해당되는 스키마를 이제 저희 앱싱크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뒷단에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앱싱크의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앱싱크의 API에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앱싱크에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GraphQL 스키마를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떤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던가, 혹은 어떤 HTTP 통신, 혹은 DynamoDB, 람다를 통해서 레가시의 어플리케이션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엘라스틱 서치, 코미터와 같은 기능을 연동을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은 아쉽게도 이제 넵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되는데요. 람다를 통해서 아마존 넵튠에 이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앱싱크에 대한 백엔드를 이제 구성했을 때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앱싱크 내부에 스키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졸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리졸버는 실제 이제 뮤테이션과 쿼리에 대해서 연결을 설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소스가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저희가 뭐 설정한 다이나모DB나 혹은 넵튠과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넵튠은 이제 람다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아마존 넵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존 넵튠은 이제 완전 관리형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먼저 이제 빠른 속도를 보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밀리초 레이턴시가 필요한 수십억 개 관계형 쿼리에서도 이제 아주 빠른 속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성이 있습니다. 3개의 에이지에서 6개의 데이터 복제본이 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에 대한 백업 및 복원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다양한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그램린 및 스파QL을 이용해서 강력한 쿼리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치 띵커팝 혹은 이제 RDF 그래프 모델도 지원해서 다양한 오픈소스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넵튠 사용 사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넵튠은 이제 여러 가지 관계형이 많이 있는 소셜 네트워킹, 혹은 이제 추천 시스템, 혹은 이제 지식 그래프, 혹은 이제 사기 탐지, 생명과학, 그리고 네트워크 및 IT 운영 등의 서비스에 적합합니다. 잠깐 사례를 설명드리면 이제 연결된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어떤 사람 간의 이제 친구 관계가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떤 걸 라이크 한다던가, 혹은 어떤 장소에 체크인 한다던가, 혹은 어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접속을 했다던가 하는 정보들.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와 연결된 형태가 많은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음식점에 대한 추천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초밥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어떤 초밥집이 있고, 그리고 음식의 형태는 그러니까 초밥집은 이제 로케이션이고, 초밥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해당 초밥집과 연결을 시켜서 해당 초밥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된다던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연결해서 그냥 초밥을 좋아하는 친구가 여러 명 있다면 그 사람의 친구한테도 초밥을 추천해주는 약간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쇼핑몰에서도 사기 탐지가 가능합니다. 쇼핑몰에 이제 많은 개인 정보가 있는데요. 개인에 대한 뭐 핸드폰 정보, 혹은 크레딧 카드 정보, 혹은 집에 대한 주소 정보, 그리고 컴퓨터를 많이 이용한다면 IP 어드레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용하는 이메일이나 SNS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있고, 만약 이 사용자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어떤 특정한 정보로 접속을 했다거나 혹은 이용을 했으면 최근에 어떤 뭐 사용자가 서울에서만 물건을 구매하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어떤 구매를 했을 때 알람이 오는 것처럼 이런 사기 탐지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이용이 됩니다. 또한 관계에 기반한 추천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마침 오늘 이제 저녁에 저희 축구 경기가 있는데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프로덕트, 어떤 뭐 축구공이라든가 혹은 뭐 신발이라든가 혹은 티셔츠 같은 걸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해당 물건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인이 아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다른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흔히 이제 페이스북 같은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친구의 친구는 이제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넵튠에서는 이제 다양한 그래프 모델 및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많이 쓰는 이제 프로퍼티 그래프라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RDF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또한 많이 쓰는 이제 그램린이라고 하는 그래프 순회 언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기 위한 언어이고, 이제 아파치 V2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오픈소스 형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자바, 파이썬, 닷넷, 그루비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및 오픈소스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램린은 스텝이라고 하는 이제 단계별로 구성된 언어입니다. 단계에는 이제 함께 저희가 이제 연결해서 이제 순회를 형성해서 이제 이걸로 쿼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전 단계의 출력은 이제 다음 단계에 입력이 되는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그램린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제 그래프 DB인 넵튠을 조회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제 영화에 대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장르,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어떤 장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아티스트, 어떤 뭐 디렉터, 감독이나 혹은 뭐 이제 작가와 같은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그렘린의 이제 귀여운 이 캐릭터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지점 V에 대해서 이제 조회를 하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전체 데이터에서 라벨이 아티스트인 것만 검색하게 되면 아티스트에 있는 데이터만 뿌려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전의 아웃풋이 다음의 인풋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에서 해지 라벨을 연결시켜서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게 됩니다. 특정 아티스트 중에서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인 데이터는 아티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데이터 중에서 디렉터라고 하는 구분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무비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 쪽에서 이제 해당 스티븐 스필버그가 디렉터인 그 데이터를 조회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타이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의 제목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넵튠에 이제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식은 이제 간단합니다. 벌크 로드 API, 대량 로드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형 데이터를 S3에 업로드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S3에 업로드한 다음에 그렘린용 CSV 파일 형식이나 이런 거를 업로드한 다음에 슬러시 로더라고 하는 이제 넵튠의 HTTP 엔드포인트에 데이터 로드 명령어를 날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CURL 명령어로 뒷단에 이제 HTTP 넵튠 HTTP 엔드포인트 슬러시 로더에 이제 명령을 날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CSV 데이터가 이제 적합한 데이터면 다음과 같이 이제 로드 컴플리트라고 하는 이제 true에 대한 1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렘린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CLI에 설치해서 조회를 한다고 하시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지점.v 해서 그렘린에 대한 이제 쿼리를 만들어서 조회를 하시면 해당되는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제가 진행했던 워크숍에서는 이제 음식 추천 시스템이었는데요. 음식 추천 시스템에서는 이제 BMI에 대한 값, 그 다음에 칼로리에 대한 값,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얼마나 먹었는지에 대한 값을 데이터를 넣으면 우측에 만든 그렘린 쿼리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이제 음식을 추천해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뿌려지게 됐었습니다. 아마존 넵튠에 대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단에 이제 AWS의 강력한 인프라 시스템인 이제 멀티 에이지 및 그다음에 이제 리드 레플리카, 그다음에 보안에 대한 이제 인프라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아마존 넵튠이라고 하는 이제 고성능의 그래프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고성능의 데이터 엔진에 데이터를 넣을 때는 S3를 통해서 데이터를 넣고 가져올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클라이언트 툴을 이용해서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팅커팝 그렘린 혹은 RDF, 스파큐엘 같이 데이터 모델과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AWS 앰플리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앰플리파이는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요구사항이 사용자들은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그리고 빠른 성능 및 반응형 UX, 그 다음에 개인에 적합한 어떤 형태의 데이터, 그리고 빠른 데이터 접근과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잘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앱이 깨지지 않고 잘 보여지도록 하는 처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비즈니스에 대한 요구사항, 특히 회사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그 다음에 데이터 혹은 서버에 대한 가용성,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하게 해야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자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 사용자를 또 증가시킬 수 있는 특화된 어떤 기능들을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사실 프론트엔드에 집중하게 됩니다. 백엔드에 대해서 이제까지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백엔드까지 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이 뭔지, 이제 백엔드가 뭔지 약간
개발자가 혼자서 일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 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혼자서 개발 공수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다른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세미나에 갔었는데요. 1명 혹은 2명으로 모바일 개발을 하는 퍼센티지가 80%가 넘습니다. 3명 정도 있는 팀도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는 대량의 팀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명 이하의 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개발자가 혼자서 있는 팀이나 몇 명 안 되는 팀의 경우엔 백엔드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보안 및 확장이 용이한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이제 가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툴체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백엔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인증에 대한 기능, 분석에 대한 기능,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기능, 그 다음에 이 기능들을 적용한다고 하면 앰플리파이 푸시 기능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앰플리파이를 검색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GitHub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get 스타트로 바로 여러분들이 쉽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이 나와 있고 도큐먼트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앰플리파이를 설치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앰플리파이는 이제 npm 버전 5 버전 이상에서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npm이 설치가 정말 쉽습니다. npm install rc하고 앰플리파이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앰플리파이가 설치가 완료되게 됩니다. 또한 앰플리파이 컨피규어를 통해서 이제 어느 리전에서 사용할 건지, 어떤 OS에서 개발할 건지, 어떤 웹에서 개발할 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리액트 네이티브입니다. 앰플리파이는 iOS, 안드로이드 뿐만 아니라 Vue.js, React.js, 그 다음에 AngularJS까지 사실 최근에 핫한 트렌드에 대한 모바일 웹 표준을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개발에 대한 이제 보일러플레이트,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해줍니다. 앰플리파이에 대한 샘플 아키텍처입니다. 개발자는 앰플리파이를 이제 앰플리파이 CLI를 로컬에 설치하게 되고요. 모바일 앱에는 이제 AWS 툴 혹은 이제 SDK가 탑재가 되게 됩니다. 해당 기능으로 뒷단의 백엔드는 이제 앰플리파이 CLI에 의해서 자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앰플리파이 CLI가 이제 백엔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해주는데요. 코드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코드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뒷단에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앰플리파이 이니시를 하게 되면 앰플리파이에 대한 기본적인 폴더 및 설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뒷단의 백엔드를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앰플리파이 add us를 하게 되면은 우측과 같이 이제 컨피규어 정보에는 어떤 리전에 어떤 코그니토 유저 풀이 설정되는지, 즉 사용자 인증을 위해서 서버리스 형태의 코그니토 서비스를 자동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연결까지 진행이 됩니다. 앰플리파이 add 어널리틱스를 하게 되면 이제 모바일 쪽에서 사용하는 핀포인트에 대한 어널리틱스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API를 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앱 싱크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SDK 및 이제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자 로그인을 이제 처리하는 걸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특히 사용자 로그인 같은 경우는 큰 기업에서도 개발하기 힘든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코그니토를 이용한 로그인을 이용하는 이유는 사용자에 대한 식별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권한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을 개인별로 다르게 처리를 하는 어떤 특정 권한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이 필요한데 아마존 코그니토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로 된 간단한 이제 사인인 코드입니다. 현 로그인할 때 다음과 같이 AWS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이미 기본 탑재된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로그인 처리를 할 수 있고 이 모든 내용은 다큐멘트에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로 로그인했는지 처리 여부를 유저의 스테이트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AWS 모바일 SDK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앱싱크에 대한
이제 앱싱크에서의 쿼리 혹은 뮤테이션 혹은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동작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쪽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 오거나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쿼리에 대한 코드입니다. 이제 앱싱크, 여기 앞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생성하는 부분이 없는데요. 앱싱크에 대한 클라이언트를 생성해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쿼리를 날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서 만들었던 GraphQL 쿼리를 작성해서 던지면 해당 데이터가 받아와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서브스크립션 코드입니다. 서버에서 특정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혹은 뭐 어떤 특정 코멘트가 달렸을 때 앱 쪽에 푸시 알림과 비슷하게 요청 데이터에 대한 전송이 되게 되려면 특정 이벤트에 대한 콜백을 여기에서 앱싱크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서브스크립트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콜백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자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 많이 알수록 사용자에 대한 참여를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록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참여를 유도할 때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나 혹은 이메일 혹은 SMS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어떤 이벤트를 기록할 때 다음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간단하게 두 줄이면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애널리틱스 클라이언트에서 레코드 이벤트와 크리에이트 이벤트를 명령을 날려서 사용자가 어떤 UI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전부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컬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아키텍처를 가능합니다. 특히 아까 전에 인터넷 오프라인인 상태에서도 데이터에 대해서 읽고 쓰는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AWS MC크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제 선언과 이제 이용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앞서 만들어진 앱싱크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여기서 쿼리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다음과 같이 칼로리 트래커 어플리케이션이 해당 워크샵에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쪽은 아니고요. 이제 vue.js를 이용해서 웹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이용한 로그인 기능,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 다이나모 DB 테이블에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혹은 이제 액티비티에 대한 데이터를 넣고 해당 통계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넵튠을 통해서 사용자에 대한 어떤 BMI에 대한 데이터를 전달했을 때 여기에서 점심에 어떤 거를 추천하고 저녁에 어떤 걸 추천하는지 해당 넵튠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을 해주는 기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는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워크샵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침 이제 AWS KRUG 유저그룹 KRUG에서도 저희 이제 워크샵을 기획 중인데요. 현재는 이제 이게 영문으로 돼 있는데 한글화를 시켜서 주말이나 이런 때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AWS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쉽고 빠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AWS 앱싱크를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GraphQL을 통해서 백엔드 AP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넵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추천 시스템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앰플리파이와 넵튠이 아직 서울 리전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넵튠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이제 시드니 리전에 런치가 됐고 어제 이제 도쿄 리전에 런치가 됐습니다. 곧 서울 리전에도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